네,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4초일 때 높이는 x가 4일 때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죠? 그래서 x에 4를 집어넣으면은 50 곱하기 4 빼기 5 곱하기 4의 제곱. 자, 그러면은 200 마이너스 80 120이죠? 물로켓이 높이가 120에 있는 순간이에요. 4초면.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4초 후의 높이, 이 높이가 지금 사실 120m인 거죠. 단위는 미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20m에 있는 순간. 그런데 지금 최고 정점에 있는 거는 나중에 이차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얘가 x가 5일 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5초 다음에 내려오면서 언제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높이가 얼마인 순간을 찾으면 돼요? 120인 순간. 하나는 알아요. 4초라고 준 거야. 나머지 하나가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20인 순간을 찾고 싶으면 이게 높이잖아요. 그러면 높이 50x 마이너스 5x 제곱. 요게 높이인데 그게 얼마인 순간? 120인 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x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 우변으로 다 넘어가면서 5로 약분해서 x 제곱의 기수를 1로 바꿔서 쓰면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4와 x-6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이 뭐가 되는 거죠? 4 또는 x는 6. 이게 무슨 말이에요? 4초 후의 높이가 120이고 6초 후의 높이가 120이다. 그래서 4초랑 높이가 같은 순간은 몇 초 지나서? 6초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이제 6초가 되는 거겠죠. 자, 2번은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높이가 0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높이 관계식 50x 마이너스 5x 제곱. 얘가 얼마인 순간? 높이가 0인 순간 요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5로 마이너스 5로 다 약분할까요? 마이너스 5로 다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0은 0. 자, 몇 초? 0초 또는 10초. 0초가 뭐예요? 던지기 전. 지면에 있겠죠? 그리고 던져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몇 초에 내려온다? 10초에.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몇 초 후? 10초 후. 그래서 이번의 답은 10초가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2번은 지금 한 직선이 있어요. y는 mx-2m-4라는 요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이 2m-1, 4m 플러스 1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요. 1사분면 위에 있지 않도록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 직선이. 자, 그런데 요 직선의 정체를 조금 보자면요. 자, x가 m으로 묶일 수 있죠. 요 뒤에 있는 숫자랑. 그래서 m으로 묶어서 보면요. 요거를 m으로 묶으면 x-2 빼기 4. 요 직선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얘는 기울기가 m이면서 항상 지나는 점 하나를 반드시 알 수 있어요. 뭐죠? 2,-4죠. 그러면 그래프를 만약에 내가 생각해서 풀어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4.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렇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즉 증가하는 그래프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겠어요? 1사분면 쪽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그래프는 뭐 해야 되겠어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된다 이거죠. 요런 것들이 돼요. 요런 것들이 돼요. 근데 요 원점보다는 아래쪽으로 지나야 1사분면은 안 지나겠죠. 원점보다 위쪽으로 지나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1사분면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제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느니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이 빨간색 그래프들은 감소함수면서 x축 밑에서 지나야 되죠. y축하고 만나는 점이. 그 말은 y절편이 음수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써보면 첫 번째,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m은 0보다 작다. 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나오는 건. 두 번째, y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죠. x에 0 집어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요것도 음수여야 돼요. 그러면 요걸 풀어보면 마이너스 2m 우변으로 넘어가면 2m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2로 나누면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이겠죠?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를 더 만족해야 되는데요. 요 점을 지난다고 했거든요. 요 점을 지난다. 요 직선이. 그래서 요 점을 지난다는 사실로부터 x의 2m-1, y의 4m 플러스 12를 집어넣었을 때 맞아야 되겠죠? 4m 플러스 12는 x의 2m-1을 집어넣으면 m 곱하기 2m-1이죠? 전개해서 쓰면 2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m 제곱 자, 4m 넘어오면 마이너스 7m이고요. 동류항 계산하면 11 넘어가면 마이너스 15는 0. 자, m, 2m 인수분해하면 되죠? 5하고 3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왔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m은 5 또는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인수분해해서 근 찾으면. 근데 이 둘 중에서 요 범위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랑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이 둘 중에 뭐가 답?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요. 요 세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요 방정식의 근을 한번 찾아보려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이긴 한데요.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단 말이죠. 그렇단 말은 요 절대값이 하는 역할은 얘가 양수일 땐 그대로,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요 루트의 제곱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제곱이랑 루트랑 없어질 때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부호로 바꾸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도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땐 어떤 상황이냐면요.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가 1보다 좀 작은 거죠? 1보다 작은 것을 1 빼니까 음수 2x-1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2도 당연히 x가 2보다 작으니까 2분의 1보다 작으면 당연히 2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x-2도 음수예요.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풀 때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에 자 2x-1을 절대값을 없애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이거죠. 는 1. 그리고 x-2가 튀어나올 때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요거예요. 그죠? 자, 요거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해보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x죠. 넘어오면 플러스 x 되니까 마이너스 x고요. 1 플러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은 x-2, x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요 범위에서 x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은 마이너스 1만 근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요.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2x가 1보다 커요. 1보다 큰 거에서 1을 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여전히 2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0 아니면 음수예요. 0일 때는 사실 나올 때 부호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앞에 거는 튀어나올 때 이제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고요. 아까랑은 다르죠. 얘는 아직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음수니까 자, x제곱에 얘가 플러스로 나오죠. 1에 뒤에 거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자, 얘 동량끼리 계산을 해보면요. 모아서 x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x 있죠? 넘어오면 플러스 x 돼서 3x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3이에요. 3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이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4는 0. 요거 풀면 된다 이거죠. x 마이너스 4 플러스 4 x-1은 0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럼 답은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둘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건 x는 1 요것만 범위 안에 있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4는 이 범위 안에 없죠. 그래서 찾았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x가 2보다 클 때는요. 너 양수 절대값 그냥 없어지고 얘도 양수예요.
그래서 2x-1 너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다겠죠? x가 2보다 크니까 당연히. 그리고 x-2 너도 0보다 커. 둘 다 양수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나올 때 얘네들은 다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겠죠.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하면요. 네, 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x로 묶으면 x 플러스 1은 0 나오니까 근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0 나오는데요. 이 둘 다 저 범위 안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개는 근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개는 탈락. 그래서 근은 뭐하고 보다? 마이너스 1과 1이다. 실제로 이 범위를 안 주고 이방정식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4번 문제입니다. 자, 그 정사각형들을 붙여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정사각형 3개를 붙였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2층으로 쌓는데요. 정사각형 4개를 가로로 있고 그걸 2층으로 만들어서 8개의 정사각형을 써서 직사각형을 만든 거죠. 자, 3단계는요. 가로로 5개, 세로로 3개씩 해서 총 15개의 정사각형을 사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넓이가 3이겠죠. 2단계에서는 넓이가 8이고 3단계에서는 넓이가 15예요. 근데 이렇게 넓이로 보면은 규칙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기 때문에 가로에 몇 개의 정사각형이 들어가고 세로에 몇 개의 정사각형이 들어가는지로 규칙을 알아내서 x단계에서 넓이가 672가 되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야 되겠죠. 자, 1단계에서는요. 세로 길이가 1일 거예요. 요 직사각형이. 한 층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3이고 2단계에서는요, 2개의 층이 됐으니까 세로는 2예요. 2단계면 2층이죠. 그리고 가로는 4개, 4. 3단계에선 세로가 3이에요. 가로는 5죠. 자, 이걸 가지고 일반화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X단계에서는 세로는 몇 개겠어요? 세로는 X개만큼 쌓여 있겠죠, 나무 도마니. 층은 X층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로. 가로는 몇 개냐? 1단계에서 3개, 2단계에서 4개, 3단계에서 5개. 어때요? 이 단계들보다 2씩 크죠? 만약에 X단계라면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X 플러스 2가 되어 있겠죠. 정사각형을 X 플러스 2개 쌓아서 X 플러스 2만큼의 길이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되겠구나.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의 넓이는 이제 나무 도막을 3개, 8개, 15개 쓴 거고 얘의 넓이는 실제로 한 넓이가 4예요. 길이가 2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4, 4, 4에서 12. 여기는 4짜리가 8개, 32,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넓이를 구하자면 가로에 x 플러스 2개만큼 나무 도막을 넣고요. 세로엔 x개만큼 나무 도막을 넣죠. 그래서 요게 정사각형 길이 2짜리 정사각형을 사용한 개수예요. 요 직사각형 만들 때. 거기다가 몇을 곱해요? 4를 곱하죠. 왜? 하나 넓이가 얼마예요? 하나 직사각형 넓이가 4거든요. 이게 길이가 2짜리라서 얘가 4죠. 그래서 넓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 넓이가 얼마인 순간? 672인 순간. 요걸 방정식으로 만들면 x를 찾으면 몇 단계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됐네요. 자, 4를 양변으로 나눠서 x 플러스 2 전개를 할까요? 네, 4로 나누고 전개를 바로 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자, 4로 얘를 나누면요 168 나오고 등호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x 마이너스 12 하고요. x 플러스 1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는 뭐죠? 12 또는 x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x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로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12단계 마이너스 14단계는 아니겠죠. 그래서 x는 12가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의 그림은요. 거기 보면 직사각형 있죠. 가로 18, 세로가 15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A라는 점, 이 점으로부터 P는 초속 1cm씩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고요.
Q라는 점은 B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 초속 2로 가고요. R이라는 점은 C에서부터 출발해서 초속 3으로 D를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1초 움직이면은 요 길이는 1이고 요 길이는 2고 요 길이는 3만큼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삼각형이 매번 만들어지겠죠.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가 99제곱센티미터가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은 밑변과 높이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요 사다리꼴이라는 건 알겠죠. 요 사각형은. 왜냐면 요것과 요것은 평행할 테니까. 직사각형이라. 자, 그래서 요 사다리꼴에서 여기다 적을까요? 사다리꼴 P, B, C, R 여기서 뺄 거예요, 선생님은. 삼각형 두 개. P, B, Q 하고요. Q, C, R을 빼겠다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삼각형들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이들이 좀 필요한데, 자, 1초에 1씩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몇 초 후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X초 후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몇 초 후에 이제 99가 되냐 물어봤으니까. 자, X초 후에 A에서 P까지 길이는 X겠죠. 얘가 X초만큼, X만큼 움직이니까 1초에 1씩 움직이면. 그래서 요 길이가 X예요.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얼마라고 하겠어요? 여기가 15잖아요. 그러면 너는 15 마이너스 X. 이렇게. 길이가 필요하겠죠, 요 길이. 자, 그 다음 BQ 길이도 필요하겠어요. BQ 길이는 초속 2cm씩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18, 가로가 18이죠. 18에서 2x만큼, 아이고, 여긴 2x죠. 네. 그리고 여기 길이가 이제 18에서 어떻게 한 거? 2x만큼 뺀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길이. CR은 R이 초속 3씩 올라가요. 그러면 X초 후에 얘의 길이는 3X겠죠. 선생님 단위 센티미터는 좀 생략하고 썼어요. 네, 이제 넓이를 구할 준비가 끝났네요. 자,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사다리꼴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아랫변 15-X, 윗변 3X니까 둘이 더하면 15-X 더하기 3X 곱하기 높이가 지금 18 곱하기 2분의 1까지. 여기 사다리꼴 넓이겠죠? 빼기. 왼쪽 삼각형 밑변 높이가 15-x와 2x 곱하기 2분의 1. 빼기. 오른쪽 삼각형은요, 밑변 높이가 3x와 18-2x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모인 순간, 99인 순간을 찾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와 3x 더하면 2x. 2x 플러스 15죠. 2하고 18 약분하면 9거든요. 그래서 9랑 요거 전개하면요. 2x랑 9 곱하면 18x. 15 곱하기 9 하면 135. 네. 사다리꼴 넓이는 이렇게 되고요. 자, 왼쪽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둘이 곱하면 2분의 1하고 2 이렇게 약분되죠? x랑 15-x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15x. 자,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여기 18-2x는 9-x로 약분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와 9-x를 전개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7x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99인 순간. 동료함끼리 계산하면요. x제곱 3x제곱 하면 4x제곱. 18x 마이너스 15x 하면 3x죠? 거기다 마이너스 27x니까 마이너스 24x. 135 있는데 99 넘어오죠. 빼면 36. 4로 약분이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래서 x가 얼마? 3. 즉 3초 후에 요거 넓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다? 99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3. 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가 3초겠죠? 선생님은 x초 후라고 그랬으니까. 네, 6번입니다. 여기 꺾은 가로 x를 문제에서 정의를 해줘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했냐면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요 꺾은 가로 11 이렇게 하면요. 11보다 작은 소수예요. 그러면 2, 3, 5, 7 그 다음 소수가 11인데 11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 3, 5, 7이니까 몇 개? 4개. 요 꺾은 가로 11은 4가 되는 거예요, 값이. 이런 예들을 통해서 꺾은 가로가 뭔지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려고 그랬죠. 자, 이 방정식을 풀 때 일단은 2차 방정식 풀듯이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식 두 개로 쪼갠 다음 그 1차식을 해결할 때 요
정의를 써먹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요 2차식 인수분해 하면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될 거고요. 12는 어떻게 인수분해 2개 곱하기를 써야 될까요? 6, 2.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16 나오죠. 가운데가. 그래서 요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3에 꺾은 가로 x 플러스 2. 요거랑 꺾은 가로 x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이렇게 쪼갰기 때문에 우리는 3 꺾은 가로 x 플러스 2가 0인 거 또는 꺾은 가로 x 마이너스 6이 0인 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답이 될 텐데 요거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아는 게 꺾은 가로 x가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작은 소수가 나오는 개수라고 했어요. 개수면 음수도 아니고 분수일 수도 없죠. 그래서 요건 안 되고요. 여기서 꺾은 가로 x가 6. 이거보다 x보다 작은 소수가 몇 개? 6개 있도록 하는 x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x가 소수 6개보다는 더 큰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소수 6개를 쭉 써봐야 돼요. 제일 작은 것부터 2, 3, 5, 7 한 자릿수 소수 4개 있고 그 다음 11 있고 그 다음 13 있죠. 그 다음 17 있고 그 다음 19 있어요. 소수가 6개, x보다 작은 게 소수가 6개이려면은 x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한번 따져볼까요? x가 13이면은 13보다 작으니까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x는 어때야 돼요? 13보단 커야 돼요. 13도 안 된다 이거예요. 13보다 작은 걸 세니까. 그리고 x가 17이면 될까 생각해보면요. 17이면 되겠죠. 왜? 17보다 작으니까 17을 안 넣잖아요. 그럼 6개죠. 그래서 x는 17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13보다 큰 걸로 자연수. x도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x는 14부터 되죠. 14, 15, 16, 17. 요 4개가 되는 거죠. 요 4개 더하면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31, 31이니까 62. 네, 7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실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겠죠. 이 방정식이. 그렇다는 얘기는 요 알파와 베타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여야 될 거고 알파 베타가 b여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 정보만 여기다 갖다 쓸게요. 선생님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저거 지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리고 알파 베타는 b 사실은 근각계수와의 관계예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수상에서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안 하고 이제 사실은 근각계수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알파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b 그리고 알파 감마가 a 이렇게 나와요. 자, 저거 지울게요. 자, 그랬을 때 베타 더하기 감마를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고 베타,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고 감마니까 근이면은 x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자, 알파를 집어넣으면요.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이고요. 알파가 근이니까. 그리고 요 방정식에서도 알파가 근이죠. 그러니까 알파는 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면서 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공통근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알파를 여기다가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관계식이 나왔기 때문에 요 관계식을 이제 연립해서 알파 또는 a와 b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두 식을 빼면 좋겠어요. 빼면 뭐가 소거가 되죠? 알파 제곱이 소거가 되죠. 2차항은 없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빼보면은 a 알파 빼기 b 알파죠. 알파로 묶어서 쓰면 a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 b 마이너스 a죠. 우리가 직전 단원에서 배웠던 인수분해의 관점으로 인수분해를 더 해보자면 여기 마이너스로 묶으면 a-b잖아요. 그래서 a-b로 공통인수 묶어주면 앞에는 알파가 남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남죠? 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a랑 b랑 같거나 또는 알파가 1이거나가 나왔는데요.
A랑 B랑 같을 수가 없는 게요. A랑 B랑 같아버리면 이거를 B를 A라고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고요. 여기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예요. 그러면 두 식은 같은 거잖아요. 두 식이 같다는 건 여기서 두 근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베타랑 감마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세 실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2차 방정식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A랑 B랑 같을 수는 없어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가 1이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알파가 1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얻은 관계식으로 잠깐 보면요.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치고 여기 1이라고 치면 베타, 문제에서 말한 베타는 B고요. 문제에서 말한 감마는 A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타 더하기 감마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곱쪽을 보면은 알파가 1이기 때문에 베타가 B고 감마가 A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베타 더하기 감마는 사실 B 더하기 A가 되는 거고요. B 더하기 A에 초점을 좀 둬서 풀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알파가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 요 식에서 알파 1이라면서 알파의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나오죠. A 더하기 B가 뭔지를 구하는 거죠. A 더하기 B는 얼마?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베타 더하기 감마는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8번입니다. 문제가 좀 길어서 선생님이 축약을 해서 썼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베타가 더 크대요. 여기 지금 그림 보면 베타의 위치가 알파보다 더 커 보이죠. 자, 그랬을 때 16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인데 요 2차 방정식은요. 두 근이 요 삼각형 안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 있죠? 정사각형인데 그거의 둘레와 넓이를 각각 두 근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정사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해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다로 이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넓이와 둘레를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를 먼저 구해보면 쉬워요. 얘는 인수분해해서 풀면 이 정도는 쉬우니까 암산되죠. 1하고 3이에요. 아, 그러면 두 근이 1하고 3인데 알파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알파가 얼마예요? 1이고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세로 1이고 높이라고 할까요? 삼각형이 저정이 됐으니까 높이가 1이고 밑변이 3인 이런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정사각형의 둘레랑 넓이를 이제 구해서 요 방정식이 근이다 해야 되겠죠. 자, 요 정사각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요걸 K라고 좀 놔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K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K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K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K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직각삼각형들은 다 빗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닮은 삼각형이 돼요. 즉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이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K 높이가 K면은 1대3 비율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도 얼마겠어요? 1대3 비율을 만족하면 3K다가 나오네요. 아, 그래서 길이가 한쪽이 나오네요. K, 요만큼 K, 그리고 요만큼은 3K. 더해서 몇 K? 4K가 직각삼각형의 밑변. 3K는 얼마? 4분의 3. 오케이. 자, 그러면 둘레는 얼마가 되는 거죠? 한 변 길이가 4분의 3짜리 정사각형은 4배에서 3. 둘레는 3.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한 변 길이가 4분의 3짜리면 제곱해서 넓이는 16분의 9. 요길 두 근으로 하는 요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두 근이 3하고 16분의 9인 2차 방정식은 요런 모양일 거예요. x-3 인수분해했을 때, 그리고 x-16분의 9가 있겠죠, 인수로. 하지만 최고차 한계수는 모를 때는 이제 놔둬야 되는데, 모르니까 a라고 둬야 되는데 여기 지금 16이죠. 그렇기 때문에 16. 요거는 0. 요거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이제 뭐냐를 하면 되겠죠. 16을 아예 여기 집어넣어서 곱해서 분모 없애서 곱할까요? 자, x-3 그리고 여기 16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6 빼기 9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이 곱하면 16x제곱. 최고차 한계수를 16으로 내가 맞춘 거죠. 자, x 마이너스 9 곱하면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48x, 마이너스, 그러면 57x인가요? 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27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m은 57, n은 27이죠? 그러면 m 빼기 n은 얼마예요? 30이네요.
그래서 답은 30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6조 학력평가 네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을 가진다는 건 중복된 근.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가 두 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꼴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요 숫자, 1창의 교수에 얼마가 상수항으로 오면 되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8의 반이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인 얼마? 16이 바로 뭐의 정체? A의 정체. A가 16이어야지 X-4의 제곱으로 묶여서 X는 4가 중근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A의 값은 16. 네, 2번 문제입니다. 자, 요 2차 방정식이 중근 A를 가진대요. 그때 A랑 이제 K를 더하면 얼마냐 물어보죠. 자, 중근 A를 가진다고 그랬으면 아까 1번 문제랑 비슷하게 얘가 일단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여기 얼마다? K 플러스 8. 이래야만 저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고 그래야 근이 있다 이거죠. 자, 요거 4분의 K제곱은 K 플러스 8. 4를 다 곱한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넘어오면요.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2는 0. K 마이너스 8. K 플러스 4는 0. 그래서 K는 8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K가 8이고 K가 마이너스 4일 때 이 방정식을 좀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K가 8이잖아요. K가 8이면 요게 요 K가 8일 때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4의 제곱은 0으로 묶여서 중근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4. 요게 A의 정체예요. 근데 A는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 0보다 작다. 오, 마이너스 4니까 0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 K가 얼마일 땐? 8일 때는. 요렇게가 한 세트가 답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 안 되는지 한번 보자면 K가 마이너스 4라면 저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는 돼요. 내가 그렇게 되는 K를 찾은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근은 2가 나오죠. 2는 중근은 맞아요. 하지만 문제에선 그 중근이 음수인 걸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찾는 K랑 A는 8이랑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둘이 더하라 그랬죠? 더하면은 4가 답이 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를 좀 축약해서 썼어요. 자, 그림 보면은 세로가 2, 가로가 4인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BD면 대각선을 이렇게 쭉 그은 거고요. 이 대각선의 한 점, 이 한 점을 지나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서 이런 도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랬을 때, 자, AP 길이가 PB 길이보다 작다 그랬어요. AP가, 여기가 요거보다 작다. 얘가 더 작아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사각형 두 개를 더한 게 넓이가 3이 된대요. 이 사각형 좀 표시를 해보면요. APOS는 여기고요, 여기. OQCR은 여기예요. 이렇게 둘이 더해서 3이 되도록 하는 AP를 찾아봐라 이거죠. 자, 그러면 내가 AP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AP 길이를 X라고 두고 식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 길이는 X. 자, 여기는 X라고 그랬을 때 나머지 길이들을 넓이에 관련된 길이들을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뭐겠어요? E-X. 그러면 여기 당연히 E-X 필요한 길이겠죠. 자, 그리고요.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세로가 2, 가로가 4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닮은 사각형들은 다 가로 그 길이비가 1대2일 텐데 세로랑 가로랑. 그런데 여기가 E-X잖아요. 요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은 이 큰 직사각형하고 대각선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요 가로 비 대 세로 비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E-X면 1대2이기 때문에 두 배를 해서 4-2X가 돼요. 그럼 같이 나오는 길이가 QX는 2X가 되고요. 4에서 이거 빼면 2X죠. 그리고 여기는 4-2X. 네. 아, 넓이 구할 길이들을 다 구했어요. 이제 넓이만 써주면 되겠네요. 요시. 여기 넓이. 자, 넓이 구해보면 여기는 세로가 X, 가로가 4-2X죠. 둘이 곱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오른쪽 사각형 넓이는 가로가 2X고 세로가 2-X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얼마? 3.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동량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는 3. 좌변으로 다 넘어갈까요?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 요거 인수분해하면 2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1은 0 나오거든요. 그래서 x가 2분의 3 또는 2분의 1이에요. 근데 x가 2분의 3이면요. 얘가 2분의 3이면 얘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 안 해요. 그래서 x가 2분의 1이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요걸 준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P 길이, 그게 x죠? 그 x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B 길이를 4로 잡고요. CF의 길이를 5로 잡아서 E랑 F를 잡은 다음 이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78이래요. 그때 전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당연히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두는 게 좋겠죠. AB 길이를 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정사각형이니까 EC 길이는 x-4고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x-4. 요 길이는 얼마? x-5. 요 길이는 x. 자,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 78이다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제일 좋은 거는 큰 정사각형에서 요 위쪽 삼각형, 아래쪽 삼각형 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큰 정사각형 넓이 x제곱이죠. 그래서 왼쪽 거 넓이, 자, x 높이 밑변 4 곱하기 2분의 1 뺄 거고요. 요 위쪽의 넓이는 밑변 x 높이 x-5 곱하기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얼마? 78이다.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여기 어차피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를 다 곱해서 분모 없애서 쓸게요. 자, 2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x고요. 요건 분모 2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는 2 곱해서 156 이렇게 되겠죠. 왼쪽 항으로 다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6은요. 156은 12 곱하기 13이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13, x 마이너스 12는요. 그러면 x가 뭐겠어요? 12 또는 마이너스 13인데 10이라는 거 알겠죠? 길이니까. x가 12. 그러면 넓이는 12, 10이니까 12에 제곱하면 144가 답이 돼서 얘는 주관식이니까 네, 144가 답이 됩니다.